자, 오늘 수업은 첫 번째 내분점과 외분점, 내분점 그리고 외분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 이거를 얘기할 건데, 결론부터 말해드리면 내분점과 외분점은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이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 1차 함수. 네. 그거를 좌표표면에 그리면 어떻게 그려지니까? 직선으로 그려지니까.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1차 함수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명확하게 똑같은 건 아니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1차 함수에서 다루지 않는 직선을 우린 직선의 방정식에서 다룰 수 있거든. 그래서 그게 어떤 애인지는 한번 보여드릴 거야. 다시 말하면 함수가 아닌 직선을 우리가 좌표표면에 그릴 수도 있어. 그게 누군지는 수업 때 얘기해 드릴 거고,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을 할 건데, 어려워요. 그리고 나중에 이과를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내분과 외분을 구하는 공식을 가지고서 기하 벡터에서 챕터 하나 정도는 먹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잘 들으시고, 에디슨을 존경하시는 분들은 잘 들으셔야 되겠죠. 그건 인정. 그럼 똑바로 앉아있을게요. 자, 수직선이 있습니다. 편의상 수직선을 좀 그려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 이거 뭐야 씨, 왜 이래 왜 이래. 자, 수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수직선 위에다가 내가 점 두 개를 잡을 거야. 자, 요 점을 A, 요 점을 B 이렇게 놓을게. 자, A점의 좌표는 편의상 뭐 3이라고 놓고요. B점의 좌표를 11 이렇게 놓을게요. 자, 수직선상에서 이야기를 해볼 거야. 첫 번째, A와 B 두 점을 잇는 선분, 얘를 1대 3, 1대 3은 좀 안 떨어지나? 1대 2, 1대 2 되려나? 2대 3, 2대 4, 1대 2. 아씨, 몇이야? 여기까지 길이 몇이냐? 8이지. 1대 3. 3으로 내분하는 점을 내가 P라고 해볼게. 그럼 이때 이 점 P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을 하고 잡을 거냐? 라는 것부터 이야기를 할 거야. 자, 봐봐. 여러분들이 여기서 봐셔야 되는 게 이 표현입니다. 어떤 애야? 선분 AB. 그죠? 선분 AB입니다. 예. 자, 선분 AB를 1대 3으로 내분한 점이야. 그럼 이 선분 AB는 우리가 어떻게 체크를 하냐,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그린다고. 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을 때 A라는 점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에서 끝나?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 B라는 점에서 끝나는 직선을 의미해. 이거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언제 배웠던 거냐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이 표현부터 알고 계셔야 돼. 자, 첫 번째 보세요. A, B, 짠짠짠, 짠. 무슨 뜻이야?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표현이야. 그래서 어떻게 그렸냐면 두 점을 지나도록 직선을 이렇게 그으시면 돼. 이게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 표현이에요. 두 번째, A, B, 짠. 얘는 뭐야? A에서 출발해서 B를 지나는 반직선이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되는 직선. 얘를 의미하는 표현이야. 그 다음, B, A, 짠. 마찬가지. B에서 시작해서 A를 지나는 반직선 형태야. 얘를 의미한다고. 그 다음, 예. 선분 AB, A에서부터 B까지 그은 직선을 의미한다고. 예.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처음에 한번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결과적으로 AB를 이은 직선 선분과 BA 두 점을 이은 선분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표현을 해. 그리고 나면 결과가 똑같거든. 그럼 여기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요 둘이 같은 걸까? 다른 거죠. 왜? 하나는 A에서 출발해서 B를 지나서 계속 긋고 있고, 또 우측에 있는 건 B에서 출발해서 A를 지나서 계속 긋고 있는 반직선 형태란 말이야. 이 둘은 분명히 다른 값이지만 이 둘은 결과가 서로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습니다 라는 표현을 쓴 건데, 여기서 선분 AB라고 언급을 했어.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렸는지 보셔야 돼. 어디서 출발해? 점 A에서 출발해. 그래서 어디까지? B까지 그은 선을 의미한다고. 다시 말하면 A에서 시작해서 B까지 그은 요 선을 의미하는 거라고. 근데 얘를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분할한다는 거지. 나눈다는 거지. 어떻게 분할해? 안에서 분할해주는 점이라는 거야. 둘을 이은 선분을 안에서 분할해주는 점 P를 한번 이야기해보자 라는 거야. 그럼 P라는 점이 어디에 있을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여기서부터 1, 여기서부터 3. 얘가 바로 문제에서 말한 점 P가 될 거라고.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갈 건데 몇 대 몇으로? 1대 3으로 나눠주는 이 중간에 있는 이 점이 바로 내분점 P가 된다는 거야. 이게 내분점의 뜻이야. 그럼 여기가 3이고 여기가 11이니까 이 P점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5가 되겠죠? 왜? 여기서부터 A에서 P까지의 길이가 결과적으로는 2가 될 거고 P에서 B까지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몇이 돼? 6이 되겠지? 그럼 길이가 2고 6이니까 몇 대 몇인 거야? 1대 3인 거잖아. 해서 비율로 이야기할 수 있어. 이게 내분점 표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바뀐 거 없어요? 앞에 뭐 좀 바뀐 거 바뀌었지? 뭐 스타일리시해지지 않아요 좀? 아니 앞에 좀 바뀐 거 없어? 막 형광펜도 막 이렇게 칠하잖아. 뭐 이렇게. 씨 안 칠해져? 어? 뭐 좀 그런 거 없어? 느낌 많아? 바뀐 거? 그래? 응. 돈 주고 샀어요. 1년에 25,000원씩. 뭐야? 1년에 25,000원이요? 응. 그거 좀 비싸. 원래 어플들 하나 사면 막 비싸야 막 5,000원 막 이러잖아. 평생 쓰잖아 그걸로. 1년 25,000원.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쭉. 지름. 얼마 한다고 1만 25,000원이면 뭐 한 달에 2,000원인가? 싸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럼 이제 외분점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세요. 직선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직선이 있을 때, 자, 요 점을 A, 요 점을 B라고 해볼게. 이때 A, B를 이은 이 선분을 1대 2로 외분하는 점을 내가 편의상 Q라고 한번 해볼게. 자, 무슨 뜻이냐면 A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 B에서 끝날 건데 몇 대 몇? 1대 2. 1대 2의 비율로 밖에서 분할해주는 점을 보자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A, B 내부가 아니고 어디서? 밖에서. 여기서. 몇 대 몇? 1대 2. 그럼 A에서 출발해서 B에 가서 끝나니까 어떻게 하면 1대 2가 될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쪽으로 1만큼 갔다가 다시 B로 2만큼 B로 2만큼 돌아오면 되겠지. 이렇게 요 점을 뭐라고 하자? Q라고 하자 이라는 겁니다. 이게 1대 2 외분하는 점 Q가 돼요. 이렇게 외분점을 쫙 찾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분점과 외분점의 기본적인 표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들일 수 있나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아까 했던 거에 좀 연장인데요. 내분을 보면서 좀 얘기해 볼게. 자, 내가 뭐 구했었냐면 좀 전에 요걸 구했었어. 자, A, B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했었잖아. 그럼 여기서 질문해 볼게.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은 위에서 말한 이 P라는 점과 같은 점일까? 다른 점일까? 다른 점이겠지. 왜? 여기에서 3대 1이니까 요쯤에 찍힐 거야. 이해되나요? 두 번째, 이번엔 BA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 한번 말해볼게. 그게 이 P점이랑 같은 점일까요? 아니겠죠. 왜? 어디서 출발했어? B에서 출발한 거야. 여기서 출발해서 몇 대 몇? 1대
3 이렇게 온 거라고. 그럼 결론, 얘하고 얘는 둘이 서로 어떤 점? 같은 점. 얘랑은 다른 점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애부터 써져 있는지, 어떤 점에서 시작을 했는지, 어떤 점에서 끝났는지, 시작하는 점과 끝나는 점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순서대로 읽으시면 돼요. 처음에 시작하고 마지막에 끝나.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선을 그린 거야. 몇 대 몇? 1대 3. 그럼 A에서 1만큼 그리고 B까지 3만큼 안에서 나눠주는 점을 내분점 P라고 표현하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봤던 내용처럼 어머머, 그 다음 우측에서 본 것처럼 A에서 출발해서 B에 끝나는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겠다. 마찬가지 A에서 외분이니까 어디로? 바깥쪽으로 1만큼 갔다가 다시 2만큼 돌아와서 B에 속하게 만들어주는 요 점, Q점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씨 왜 이래? 이렇게 하나 더, A, B를 2대 1로 외분하는 점을 내가 R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R 점은 어디에 찍힐까? 이쪽에 찍히겠죠? 2대 1 됐어요? 얘가 바로 점 R이 되겠습니다. 왜요? A에서 출발해서 2칸 갔다가 한 칸 만에 B에 돌아오게 하는 밖에 있는 점. 됐어요? 방향이 달라요. 자,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A에서 출발해서 2칸을 가. 한 칸 만에 B에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없잖아.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A에서 출발해서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돼. 어디에? B에. 여기에서 끝나야 되는 거야. 됐어? 그래서 내분과 외분을 설정할 땐 이런 방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왼쪽이 있어요? 왜 오른쪽이 있어요? 라는 질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당연히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보여드리도록 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수직선이 있어요. 마찬가지 수직선이 있고, 자, 여기에 한 점, 자, 요 점을 A, 편의상 x1이라고 하고요. 요 점을 B, 편의상 x2라고 해볼게요. 그 다음 A, B를 이은 이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설정을 해볼게. 그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표현되겠지? M 대 N. 여기가 M이면 여기는 N. 그래서 요 점이 바로 누구다? 점 P가 되겠다. 이 P점의 좌표를 내가 X라고 설정을 하고 이 X값을 한번 구해 볼 거야. 자, 봅니다. 진열이 보고 있어요? 진열이 보고 있나? 진열이 죽어.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일단 P에서 A까지 길이를 한번 구해 볼게.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예요. 뭐 하면 되니? 여기 X좌표에서 여기 X좌표 빼면 되죠? X 빼기 X1 이렇게. 그 다음 P에서 B까지의 길이도 한번 구해 볼게.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뭐예요? X2 빼기 X가 될 거예요. 얘네가 각각 몇 대 몇이라고? M 대 N이라고. 그래서 뭐하냐? 비례식을 세워보시면 x 빼기 x1 대 x2 빼기 x는 m 대 n 길이의 비율을 갖고 있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비례식을 정리해 주시면 mx2 빼기 mx는 nx 빼기 nx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앞에 보세요. 그 다음 x가 있는 애를 오른쪽으로, x가 없는 애들은 왼쪽으로 딱 정리를 해주면 좌변부터 쓰면 mx2 플러스 nx1이 될 거고요. 우변은 mx 플러스 nx가 될 거야. 자, 우변에 x를 묶었으면 m 플러스 n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마지막 양변에 n 플러스 n을 나눠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x는 누구냐? n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입니다. 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 이게 내분점을 구하는 공식.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제로 한번 문제를 살짝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냥 옆에다 쓰고 볼게요. 자, 보세요. 자, A라는 점이 있습니다. 5. B라는 점이 있어. 마이너스 4. 이때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얘를 P라고 해볼게. 이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는 거죠. 마찬가지 싹. 자, 요 점을 B, 마이너스 4니까 왼쪽에 있겠지? 요 점을 A, 5가 되겠죠? 자, 선분 A, B입니다. 어디서 출발해?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나. 여기서 출발해서 몇 대 몇으로? 1대2로. 그러면 1대 2로 내분해주는 점, 얘가 누구다? P이다 라는 거죠. P의 좌표를 내가 X라고 하시면 P에서 B까지의 길이는 X 플러스 4가 되고요. 둘이 빼니까 P에서 A까지의 길이는 5 빼기 X가 될 거예요. 얘네가 몇 대 몇이냐? X 플러스 4대 5 빼기 X는 여기 길이가 몇이야? 2면 여기는 1이다죠? 몇 대 몇? 2대 1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해서 내항의 곱 10-2x 외항의 곱 x 플러스 4가 같다. 넘어가면 3x 조금 더 내릴게요. 안 보이겠다. 3x 그 다음 넘어가면 몇이니? 6이 되겠죠? x는 몇이야? 2가 되겠습니다. 해서 내분점 P는요 2라고 이야기하시면 된다 라는 거야. 자, 여기서 문제는 이거를 맨날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 하냐? 공식을 알려드립니다. 자, 다시 여기로 가볼게요. A, x1, B, x2 두 점을 이은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해주는 점 P의 좌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보세요. 일단 A 좌표 먼저 써. x1 A에서 출발하니까 어디서 끝나? B에서 끝나. B 좌표를 써. x2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됐어.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생각을 합니다. 내분하면 안에 있는 거지. 외분하면 밖에 있는 거지. 자, 내분한다, 안에 있다. 부호는 플러스. 외분하는 건 밖에 있지. 밖에 나갔죠? 부호는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얘를 정리합니다. 보세요. 둘이 더한 게 분모. n 플러스 n분의 크로스에서 앞에, 크로스에서 뒤에다 쓰시면 돼요. 크로스 한다는 얘기는 둘이 곱한다는 거야. 곱해서 앞에 쓰고 곱해서 뒤에 쓰고 크로스에서 곱한 값들을 쭉 쓰시면 됩니다. 쓰면 mx2 크로스하면 nx1 둘이 뭐 한다고? 더한다고. 왜? 내분은 안에 있으니까. 와우, 같은 식. 됐나요? 그럼 다시 예제를 봤던 문제로 넘어가서 볼게요. A라는 점좌표가 5, B 전좌표가 마4. 얘네를 1대2로 내분한대. 내분하는 점은 둘이 더하면 3분의 크로스하면 마4 크로스하면 10 둘이 뭐 해줘?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6 답은 2가 되겠습니다. 해서 공식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풀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크로스되는 과정을 잘 보세요. 이게 내분점. 윤성아, 듣고 있니?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 그럼 여기서 이제 또 물어볼 거야.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내분점 구하는 공식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그게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 됩니다. 수직선 상에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좌표 평면 위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나도 마이너스예요. 왔더? 분사. 네. 다 바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좌표 평면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X축과 Y축이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한번 설정을 해 볼게. 요렇게. 그리고 점을 편의상 두 점을 잡을 건데, 자, 요 점을 A. 자, 여기 있는 점을 B. 라고 해서 우리가 이 둘이 이은 선분을 갖고 이야기할 겁니다. 참고로 A점의 X좌표를 X1, Y좌표를 Y1이라고 할게요. B점의 X좌표를 X2, Y좌표를 Y2라고 하겠습니다. 자, 문제. A, B를 이은 선분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도대체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역시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A에서 출발해서 B에 가서 끝나는 점이네요. 직선이네요. A에서 출발해서 B에서 끝나는 직선이네. 몇 대 몇? M 대 N. 그러면 A에서부터 여기까지가 M. 길이의 비율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N. 이런 비율을 갖고 있을 거고, 그때 나눠주는 이 점을 우리가 P라고 할 거다라는 거야. 그럼 이 P점의 X좌표와 이 P점의 Y좌표를 구하면 되는 거지. 그게 점 P의 좌표가 되니까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보이나요? 이렇게 짠! X축과 평행한 직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 거야. 그래서 생각을 해봐. 자,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서로 어떤 관계? 닮은 관계. 빗변의 길이가 M 대 N, 닮은 비는 M 대 N. 그럼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는 몇 대 몇? M 대 N. 같은 비율을 갖고 있겠지. 닮았으니까. 그럼 X1과 X2를 몇 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해 두는 점이 바로 이 P점의 X좌표인 거야. 됐나요? 여기 길이가 M이면 여기 길이는 N이라고. 그래서 점 P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면 돼?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라고 구하시면 된다고. 단순히 뭐로 본 거예요? 수직선 상에서 X1과 X2를 이은 직선을 몇 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의 좌표를 말해주자 라고 본 거야. 마찬가지 여기도 보시면 M 대 N 닮은 비를 갖고 있겠지. 그럼 다른 색깔 해볼까요? 여기를 M이라고 하면 여기도 N이 될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 Y1에서 Y2까지 이은 선분을 몇 대 몇? M 대 N으로 내분한 점.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 Y좌표는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 X 대신 Y로 바꿔서 쓰면 답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점 P의 X좌표와 Y좌표입니다 라고 말하시면 된다는 거. 여기에 외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라고 말을 하면 외분하는 점 Q, M 대 N으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하면 된다? X좌표는 둘이 뺀값분의
mx2 빼기 nx1 이렇게 설정이 되고요. y 값은 둘이 뺀 값분의 my2 빼기 ny1 이렇게 부호 바꿔서 설명해 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스에서 지금처럼 이야기하는 과정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219페이지에서는 외분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219페이지에서 외분하는 것도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편의상 내분하는 것만 증명을 해드렸고 외분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야 라고 말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은 요거까지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응? 빠짐. 자, 꼭 여러분들 정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로 가서요. 저기로 가볼게요. 220페이지. 자, 220페이지 가기 전에 내분 여기 교재 정리 좀만 하고 갈게요. 자,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내분점과 외분점. 그래서 요 부분 보이시죠? AP와 BP의 길이가 M 대 N일 때 이때 점 P가 선분 위에 있는 경우 글씨 왜 색깔 왜 이래? 있는 경우 이때 얘를 AB의 M 대 N 내분점 내분하는 점이라고 한다는 거. 그 다음 연장선 위에 있는 Q에 대해서 마찬가지 AQ와 BQ의 길이의 비가 M 대 N일 때 그때 우리는 점 Q를 AB의 M 대 N 외분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해서 그거에 대한 그림이 우측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멋있지? 안 멋있냐? 1년에 25,000원. 진열아 일어서. 그 다음 두 번째 교재 체크입니다. 선분 AB를 M 대 N 내분하는 점 P의 좌표, 점 Q의 좌표.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내분은 뭐예요? 더하기. 외분은 뭐예요? 빼기라는 거. 요거를 좀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요 2번에다가 별표 좀 칠게요. 누구의 좌표예요? 중점의 좌표입니다. 중점의 좌표입니다. 중점의 좌표는 우리가 1대1 내분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정확하게 한 가운데에 있는 점, 중간 지점 해서 중점인 거야. 그래서 1대1 내분점, M하고 N자리에 여기 있는 내분점 공식에 M하고 N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1, 1이 들어간 겁니다. 해서 2분의 x2 플러스 x1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얘는 뭐야? 평균의 개념이죠. x값 2개 더했으니까 몇으로 나눠? 2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평균의 개념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뒤에 무게중심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자, 평면좌표 위에서 말하는 내분과 외분도 마찬가지 그냥 한번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X좌표 따로 Y좌표 따로 각각 구해서 말해 주시면 된다. 중점도 마찬가지.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공식 외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랑은 순서가 조금 달라요. 나는 좌표를 먼저 쓰고 몇 대 몇 비율을 씁니다. 내가 쓰는 방법으로 하시는 게 덜 헷갈릴 거야. 얘는 크로스에 크로스를 막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쓴 것처럼 세팅을 해주시고 공식을 외워보세요. 자, 뒤로 가서 개념 체크 문제 1, 2, 3, 4번이 있습니다. 진열아. 서서 해. 서서 해. 자, 개념 체크 1번 보시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어요.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 P, 외분하는 점이 Q라고 했을 때 그럼 결론은 뭐냐?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그은 선분을 2대 3으로 내분한다고 해볼게. 뭐 하면 돼? 더하면 되죠. 5분의 크로스에서 6, 크로스에서 마이너스 6, 얘네들을 더하면 되겠죠. 몇이야? 0. 그럼 외분하는 점은 마찬가지 앞에서 뒤에 거를 뺀 값 마이너스 1분의 외분이니까 빼기예요. 크로스하면 6,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6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해서 빈칸에 알맞은 값들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래서 P점이 0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빼죠?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 해서 내가 푸는 방법이랑 약간의 순서 차이는 있겠지만 내가 푸는 법으로 접근하세요. 이건 나의 경험상 얘가 제일 편해. 그 다음 두 번째 2번에 1번은 좀 전에 사실 예를 들어드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2번으로 바로 갈 거예요. 자, 선분 A, B의 중점, 다시 말하면 1대1 내분점. 그럼 1대1이니까 둘이 더한 값 2분의 둘이 뭐 해주면 돼? 더한 값 써주면 되겠죠? 이게 답이에요. 평균의 개념입니다.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 자, 3번입니다. 3대2로 외분하는 점이에요. 자, A에서부터 B에서 끝납니다. 5에서부터 마 4까지 이은 선분을 3대2로 외분할 거야. 그럼 둘이 뺀 값 1분의 크로스하면 4, 3, 12 크로스하면 10이죠. 둘이 빼주면 되겠죠. 몇이야? 마이너스 22.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계속 넘어갑니다. 3번. 자, 두 점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할 겁니다. 그럼 여기다 다시 쓸게요. 자, A점이 누구냐면 2,4가 되고요. B점이 누구냐면 마이너스 3,1이야. 얘네를 1대2로 내분할 거야. 자, 내분하면 더하기죠? 둘이 더한 값 3분의 크로스에서 마 3, 크로스에서 4 둘이 더하면 되겠네요. 몇이야? 3분의 1. 이게 X좌표. 됐어요? 그 다음 Y좌표는 마찬가지 둘이 더한 값 3분의 이번에 Y좌표를 크로스합니다. 크로스하면 1, 크로스하면 8 둘이 더한 값 몇이야? 3 되겠죠? 해서 내분점은 누구? 3분의 1,3이라고 보시면 된다 라는 거죠. 됐어요? 됐니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마찬가지 A라는 점이 2,4고 B라는 점이 마 3,1인데 얘네를 1대2로 외분할 거야. 마찬가지 X차표부터 찾아볼게요. 둘이 빼면 마이너스 1분의 크로스하면 마 3, 크로스하면 4인데 둘이 뭐 해줘? 빼준다고. 누구예요? 7이 되겠죠? 이게 X좌표. 둘이 뺀 값 마이너스 1분의 크로스하면 1, 크로스하면 8 둘이 뺀 값 몇이다? 7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외분점 좌표는 뭐가 돼? 외분점 Q의 좌표는요 7,7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데, 여기서 크로스에서 쓰는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외분점 같은 경우는 순서가 바뀌면 부호가 정반대로 나와요. 그래서 크로스하는 방법, 위치를 명확하게 알고 적용하셔야 됩니다. 할 수 있겠니, 주원아? 윤성이는? 괜찮겠어요? 계속 볼게요. 좌표 평면 위에 있는 두 점 A와 B에 대해서 다음 점의 좌표를 구해 볼게. 자,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대1입니다.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선분이에요. 그럼 누구 먼저 쓰냐? A점 좌표 먼저 쓰는 거야. 그 다음 B점 좌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를 몇 대 몇? 2대1로 뭐 한다고? 내분한대. 그럼 X좌표부터 내분이니까 더하죠? 3분의 X값끼리 크로스하면 12, 크로스하면 3 더하면 되겠지. 그럼 몇이에요? 5네. 이게 X좌표. 그 다음 Y좌표는 더한 값분의 크로스하면 10, 크로스하면 마3 더하면 되겠죠. 몇이야? 3분의 7. 전피의 좌표는 5,3분의 7이 되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주원이 원래 왼손잡이니? 아, 원래 왼손잡이야? 축하해요.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이거? 그래? 그럼 2번 답 뭐야? 중점이니까요. 그렇죠.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죠. 그럼 x 둘이 더하면 9니까 2분의 9. y 둘이 더하면 몇이야? 2죠? 나누면 1. 이게 답이에요. 1대1 내분점. 자, 그 다음 마지막.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납니다. 그럼 3,마3 A점 좌표. B좌표 6,5를 일단 쓰고요. 3대5로 외분한다고 했으니까 외분 둘이 빼면 되죠. 3에서 5 빼면 마이너스 2분의 크로스 6, 3, 18 크로스 3, 5, 15 둘이 빼주면 돼. 몇입니까? 2분의 3. 이게 X좌표고 그 다음 둘이 뺀 값 마이너스 2분의 Y좌표 크로스 15 Y좌표 크로스 몇이야? 마이너스 15 둘이 뭐 해줘? 빼는 거죠. 그럼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네. 그럼 몇이니?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결론 Q좌표는 뭐예요? 2분의 3, 마이너스 15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네. 됐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걸 하셔야 돼. 내분점과 외분점 공식을 다 외우고 계셔야 돼. 그래야만 뒤에 있는 문제들을 계속 풀어. 증명하는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219페이지에 있는 개념 플러스 이용해서 외분 이용하는 증명 방법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 궁극적으로 공식을 외우고 계셔야 돼요. 넘어가서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형 5번. 자, 두 점이 있고 A란 B란 점 두 점이 있고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어. 자,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P니까 이 P점의 좌표를 구해볼게요. 4,3 마이너스 2,6 얘네를 2대1로 내분해. 그럼 둘이 더한 값 3분의 자, 윤성아 크로스하면 몇이야? X좌표 마4 여기는 크로스하면 몇이에요? 둘이 뭐한다? 더한다. 이게 X좌표. 그 다음 3분의 이번에 Y값이죠? 크로스하면 12 크로스하면 3 더한다. 이게 Y좌표. 결론 점 P의 좌표는요 0,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야. 마찬가지 외분할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 크로스에서 빼면 되지. 그럼 뭐 하면 되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뺀값으로만 부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 써놨으니까. 자, 2에서 1 빼면 몇이야? 1이죠. 크로스하면 마4 크로스하면 4 똑같이 나오지. 둘이 뭐 하면? 빼면 외분이라며. 2에서 1 뺀 값 1분의 크로스하면 12 크로스하면 3 둘이 뭐 하면? 빼면 외분이라며. 그 외분점 Q의 좌표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8,9가 되겠죠. 이 PQ의 뭘 구해라? 중점 구해라. X끼리 더해서 2 나누고 Y끼리도 더해서 2 나눈 값 평균값을 구해라.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그럼 M좌표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7이 되겠죠. X 둘이 더해서 2 나누고 Y값 둘이 더해서 2 나누면 그게 중간에 있는 값 중간 지점 0하고 마8 0하고 마8 더해서 2로 나누면 0이랑 마8 더하면 마8이야. 그걸 2로 나누면 평균 더하면 마8입니다.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 자, 6번 갑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
두 점 A와 B가 나와 있고요. A, B를 T 대 1 빼기 T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네. T 대 1 빼기 T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점이 어디에 있냐? 1사분면 위에 있다 이거야. 그럼 이 내분하는 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A에서 시작해서 B로 끝나니까 A점 좌표를 앞에, B점 좌표를 뒤에다 딱 쓰고, 그 다음 T 대 1 빼기 T 내분한다 라고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지. 자, 둘이 더하면 몇이야? 1분의. 자, 크로스하면 7T, 크로스하면 플러스 2 빼기 2T 이렇게 될 거고요. 이게 X좌표. 그 다음 둘이 더한 값 1분의 Y값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T, 크로스하면 5 빼기 5T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다시 정리해서 쓰면 얘는 5T 플러스 2, 마이너스 4T 플러스 5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몇 사분면에 있다? 1사분면. 쪼개? 미쳐갖고 씨. 했매? 저 새끼 봐라. 자, 1사분면에 있다는 얘기는 좌표평면상에서 어디에 있다? 요쯤에 있다 이거야. 그럼 1사분면의 특징이 뭐야? 이 점의 X좌표도 다 양수, Y좌표도 양수. 이 애들이잖아. 그럼 이 점의 X좌표 5T 플러스 2가 0보다 큰 거고, Y좌표 마이너스 4T 플러스 5도 0보다 큰 거죠. 넘어가서 두 개를 뭐 해주면 돼? 연립하시면 되겠네요. 공통된 범위를 말하면 그게 답. 연립부등식이죠. 넘어가면 T는 마이너스 5분의 2보다 큽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쓰면 T는 4분의 5보다 작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 T는 어떤 애가 와? 마이너스 5분의 2보다는 크고 4분의 5보다는 작은 애가 오면 되겠네요. 이게 문제에서 이야기한 내분점의 범위가 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바로 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요거까지 주목해 주셨어야 돼요. 요겁니다. T 대 1 빼기 T. 비례식에서 나온 값이 T가 되죠. 그럼 T에는 어떤 애가 와? 비례식에서 음수를 안 쓴단 말이야. 몇 대 몇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T에는 0보다 큰 애가 오죠. 이것까지 쓰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1 빼기 T도 0보다 커야 되지? 1 빼기 T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T에는 어떤 애가 와? 1보다 작은 애가 와. 그래서 결론, 우리가 다음 식을 풀어서 T값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는데 여기에 플러스 얘네들도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나오는 답, T는 어떤 애? 4분의 5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애라고 말해주셔야만 답인 겁니다. 왜? T에는 음수가 뭐다요?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요 T값 범위를 명확하게 말해주셔야 된다. 6번 풀었어요. 왜? 6 아니에요? 크로스 하면 아닌가? 잘못했냐? 아이씨. 이거 둘이 빼면 6인데 4라고 썼네. 이런. 6인데. 아이씨, 6인데. 그럼 6인데. 6이네. 6분의 5네. 이거 6분의 5네. 에이. 자, 더하기 빼기 실수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7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직선도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하자. 이제 진열아 열심히 하자. 약 먹고 와. 4층 가서. 응, 먹고 와. 왔어? 한 번 더 먹어. 자, 7번 보겠습니다. 자, 7번 보시면 A, B를 이은 선분 위에 요거 볼게요. A, B의 2배가 BC의 길이랑 같도록 C점을 잡을 거라며요. 그러면
우리가 C점의 좌표를 누군지 모르니까 이 C점의 좌표를 우리가 편의상 x, y라고 할게요. 그러면 문제는 말 그대로 해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까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길이에다 2배를 한 값이랑 B에서 C까지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길이랑 같다라는 식을 세우셔도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냥 풀어볼 겁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문제에서는 얘를 비율을 이용해서 내분과 외분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거랑 다른 방법으로 풀어드릴게요. 그냥 문제 읽고 그대로 뜻 세워봅니다. 자, 일단 A, B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길이는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 둘이 뺀값 제곱, y 둘이 뺀값 제곱 더해서 루트였죠. 그럼 몇이야? 루트 50, 65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그럼 여기다 2배를 하면 여기다가 곱하기 2를 한 값이다. 얘가 되는 거죠. 얘랑 누구랑 같아? BC를 이은 직선의 거리, 선분의 거리, B에서 C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 X끼리 뺀값 제곱하고 Y끼리 뺀값 제곱해서 더하면 되겠지? 씁니다. X 빼기 7의 제곱 플러스 Y 빼기 5의 제곱 더해서 루트. 둘이 서로 어떻다? 같다. 됐나요? 됐어 여기까지? 이게 첫 번째 식이 됩니다.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이게 첫 번째 내용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은 요거야. A, B를 이은 연장선 위에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자,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으면 C점은 어디 있을까? 뭐 요런 데 어딘가에 있는 거죠. 확인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처럼? 그럼 그 다음 필요한 건 뭐냐? 바로 요게 됩니다.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A, B를 이은 선분의 기울기와 B, C를 이은 직선의 기울기가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조건까지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 A, B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 X끼리 뺀값 분의 Y끼리 뺀값 7분의 4가 X끼리 뺀값 분의 Y끼리 뺀값 X 빼기 7분의 Y 빼기 5와 같다 라는 식까지 세울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해 주시면 4X 빼기 28은 7Y 빼기 35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 관계식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야. 우리는 x, y 값을 연립해서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두 점을 이은 직선의 기울기의 개념을 중학교 1학년 때 1차함수에서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기억을 잘 못할까봐 교재에서는 이 방법보다는 뭔 소리야? 이런 방법을 이야기해 줄 겁니다. 보세요. 에이, 이런. 보세요. 아이씨 몰라. 어떻게 하냐? 여기선 이런 방법을 보여드릴 거야. 자, 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A라고 볼게. 여기 B라고 볼게. 그 다음 문제에서 말한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봐봐. AB 길이하고 BC 길이하고 비교를 했는데 AB의 2배가 BC랑 같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는 게 이 AB랑 BC랑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어디서 나온 식이냐? AB 길이 대 BC 길이의 B가 몇 대 몇? 1대 2.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아 해서 나온 식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나? 됐나?
됐나? 됐나?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1이면 B에서 C까지의 길이가 몇이다? 2라는 거야. 그럼 C라는 점을 내가 여기다 한번 딱 설정을 해볼게. 그럼 AB 길이 여기가 1이면 BC의 길이 여기가 2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종합하면 선분 AB를 자 보세요. 잘 봐. A에서 출발해서 C까지 몇이에요? 3인 거지. C점을 찍고 다시 B에 돌아올게. 얼마 만에? 2 만에. 요렇게. 그럼 C점은 뭐가 돼? AB를 이은 선분을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C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죠. 요렇게. 왜요? AB가 1인데 B에서 C가 2야.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되니? 그럼 얘를 이렇게 볼 수도 있어. AB를 이은 선분을 1대 2로 외분한 점. 그래서 몇 가지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 B점 좌표 누군지 아니까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C점 좌표를 몇 개? 2개 고를 수 있는데 그 중에 C는 어떤 애냐? X좌표가 양수인 애야. 그래서 X좌표가 양수인 C점을 말해주면 그게 답이야. 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말한 거 이해되니? 아이씨. 할 거예요. 유도과정 생략하고 바로 말씀드립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는요. 자, 세 점, 꼭지점에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그때 X끼리 다 더해서 몇 개 더했어? 3개 더했지? 3으로 나누시면 돼요. Y끼리 다 더해서 3개 더했죠? 3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냐? 평균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아까 평균 개념으로 접근하라는 게 있었지? 뭐였어? 중점이었죠. 중점은 점 몇 개? 2개를 갖고 얘기하는 거였지. 그래서 뭐로 나눠? 더해서 2로 나누고. 무게중심은 점이 3개죠?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 좌표는 평균 개념으로 접근하세요. 밑에 보시면 유도 과정이 어렵지 않게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고, 혹시나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스카이반에서 예전에 이 부분을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생략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 체크 문제 볼게.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해라. 결론은 X 3개 다 더해 몇이야? 12죠? 이거를 3으로 나누면 이게 X좌표. Y 3개를 다 더해 몇이에요? 9죠? 이거를 3으로 나누면 Y좌표. 결론 4,3. 요게 무게중심 좌표가 됩니다. 두 번째, X 3개를 다 더하면 8에서 2를 빼니까 6이네요. 3 나누면 2. Y 3개 다 더하면 6이죠? 3 나누면 2. 그래서 2,2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냥 값을 다 더한 다음 나눠주시면 돼요. 3으로. 네. 네. 그럼 8번 예제로 갑니다. 삼각형이 있고 얘네를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원점과 일치한대요. 그 얘기는 무게중심이 누구다? 0,0이다라는 거지 뭐. 그럼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면 X끼리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그게 0인 거고 X좌표. Y값끼리 다 더해서 얘를 3으로 나누면 몇이야? 0인 거고. 됐죠? 요 얘기네요. 그럼 X 플러스 Y가 몇이다? 마이너스 1이다. Y 빼기 2X가 몇이다? 마이너스 7이다. 둘이 뭐 해주시면 돼? 연립하시면 되겠죠? 그럼 쓰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Y 플러스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그냥 써버릴게요. 자, 둘이 뭐 하면? 빼면 Y 값 없어지지. 빼면 마 3X는 8. X는요? 마이너스 3분의 8. 6. 땡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죠?
맞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U. 플러스. 네, 저기 3은 네? 분모에 3이 나눈 건데요. 양변을 3으로 나눠서. 이게 마삼x는 마이너스 6이거든? 이게 글씨가 좀 지랄 맞아요. 잘못 써서. 아, 이거요? 어차피 분자가 0이잖아. 3분의 몇을 하면 0 나오니? 3분의 0을 해야지 0 나오죠. 3분의 3은 1이에요. 여기 양변에 3을 곱하면 없어지는데 여기는 계속 0이거든.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x값 2라는 거 구했고요. x가 2니까 y 값은 몇이에요? 마3이 되겠죠. 그래서 y는 마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유형 9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 보셔야 되는 표현이 바로 요겁니다. 여기에 별표 좀 쳐둘게요. AP의 제곱, BP의 제곱, CP의 제곱 더한 거의 최소값. 얘는요 최소값, 그때 점 피해자표,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 바로 무게중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건 써두세요. AP 길이의 제곱과 BP 길이의 제곱, CP 길이 제곱의 합의 최소가 되게 하는 P점의 좌표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1번에서 구한 게 뭐야? 무게중심 구하라는 거야. 2번에서는 그냥 무게중심 구하라는 거야. 근데 표현이 다르게 나온 거다. 그래서 이 표현은 외우고 계세요. 이게 3년 전인가 문상고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P점을 구하시오. 무게중심인지 아는 놈들은 그냥 구했는데 모르는 놈들은 이거를 다 식을 써서 정리해서 이차 함수의 최대최소를 갖고 풀었어. 그 중에 맞은 놈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시면 되는데 x끼리 다 더하면 몇이야? 마8이니까 5, 마3이죠? 마3을 4로 나누면 함으로 나눈 값. 이게 x좌표. y를 다 더하면 6이죠? 얘를 3으로 나눈 값 y좌표. 결론 마이너스 1,2. 이게 1번의 답이면서 2번의 답이라는 거 같은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표현법을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 다음 10번. 좋겠다가 아니고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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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마 좋겠다 말고 임마.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면 네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일 때, 여기서 보셔야 되는 표현이 바로 요거죠. 평행사변형일 때. 평행사변형. 평행하는 4개의 변, 평행사변형. 요거죠. 평행사변형. 그럼 평행사변형을 한번 그려놓고서 이야기를 할 거야. 자, 그냥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릴게요. 평행하는 4개의 변을 갖는 사각형을 그리시면 되겠죠. 그럼 왜 이래? 이렇게. 자, 뭐 요 점을 그냥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그냥 설정해서 얘네가 평행해.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이때 점 C의 좌표를 구하자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평행사변형에서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평행사변형의 특징.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합니다. 2등분이에요. 두 개로 똑같이 나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A에서 C를 이은 이 대각선과 B에서 D를 이은 이 대각선이 서로 어떻게 된다? 서로를 똑같이 2등분 해준다라는 거야. 길이가 같지는 않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하지만 똑같이 2등분 해줍니다. 그 얘기는,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예요. AC를 이은 선분의 중점과 BD를 이은 선분의 중점이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는 A점, B점, C점, D점이 있으니까
B, D 둘의 중점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X 둘이 더한 다음 2로 나누면 중점좌표는요 2분의 5 Y좌표는요 2분의 7이 될 거라고. 그럼 똑같이 AC 둘의 중점좌표를 구해보면 2분의 A 빼기 2 얘가 2분의 5가 될 거고 X좌표. 그 다음 2분의 B 플러스 3 얘가 Y좌표 2분의 7이 될 거야 라는 거네. 결론 A는 7, B는 4 이렇게 설정해 볼 수가 있겠네요. 해서 C의 좌표는요 7,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2페이지로 갑니다. 이번엔 이등분선이 나왔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점 A에서 P까지 선을 그었는데 요렇게 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었어. 그래서 이 선의 이름이 각을 이등분한 선, 각이등분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이등분선. 이때 나오는 특징은 옆에다 그냥 세로 그리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삼각형이 있고 다음 각을 이등분한 선을 요렇게 그었을 때 그때 특징은 여기 길이를 A, 여기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하면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라는 비례식이 성립이 돼요. 얘가 나오게 된 원리는 닮음을 이용해서 나온 건데 나온 원리는 생략하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언제? 각 이등분선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 결론은 뭐야? AB의 길이 대 AC의 길이는 왼쪽 대 오른쪽은 BO 대 BO가 아니구나. BP구나. BP의 길이 대 CP의 길이입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A에서 B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 둘이 뺀값 제곱하면 3이 9죠. Y 둘이 뺀값 제곱하면 16이네. 여기에 루트 씌운 값. AC의 길이는 X 둘이 뺀값 Y 둘이 뺀값 더해서 루트가 되겠죠. 다시 말하면 루트 25니까 5 대 10. 얘는 2 대 1 대 2라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림에 표현해 볼게. 여기 길이가 몇 대 몇? 여기가 1 대 2라는 거야. 됐어요? 그럼 P점을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점 P는 누구냐? BC를 이은 선분을 몇 대 몇? 1 대 2로 내분하는 점이야. 이렇게 점 P를 말해주면 된다고. 일단은 진도 나간다. 진도가 많이 밀린 상태라. 요즘 학교에서 어디 배우고 있어? 네, 왼쪽 그 안 듣죠? 학교에서 수업 안 듣죠? 여기서 그 왼쪽 주원아 요즘 학교에서 어디 배우니? 저희가 아직 2차 분식 윤성이는? 쌤이 달라요. 직선 나갔지? 그지? 일단 진도가 늦었으니까 일단 나간다. 뭐야, 탄젠트 왜 나와? 안 나와. 그냥 나올 수 있죠. 뭐 참고하시라고. 진열아 많이 아파? 아플 때일수록 사려? 자, 갑니다. 점 P는 누구야? BC를 1대2 내분한 점이야. 그럼 B점의 좌표를 먼저 쓸게요. 마이너스 2,1. C좌표는 7,3. 얘를 1대2로 내분했으니까 둘이 더한 값 3분의 크로스 7, 크로스 마 4 둘이 더하면 이게 X좌표. 그 다음 3분의
크로스 마3, 크로스 2 둘이 더하면 이게 y좌표. 결론 3분의 3, 3분의 마이너스 1. 답은요 1,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시면 답이 되겠구나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내분과 외분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 얘네들을 이용한 평면좌표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가 됐고요. 이제 뒤로 가서 직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굉장히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 이유는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뭐부터 얘기할 거냐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해야 될 거야. 직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면 되냐? 그냥 이거 1차함수랑 비슷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어요. 그럼 1차 함수라는 말은 y는 ax 플러스 b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요 a가 뭐야? 기울기고 요 b는 뭐야? y 절편을 의미한단 말이야. 나머지 아니에요? 이거 큰 나눗셈에서 하는 얘기고 이건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 y는 2x 플러스 3 이런 거 1차 함수 x와 y의 관계식인데 1차인 거. 그래서 앞에 있는 a가 기울기 뒤에 있는 b가 y 절편이에요.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이야기하고 싶으면 다시 말해서 1차 함수를 말하고 싶으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두 가지. 첫 번째 기울기 얼만큼 기울어졌는지가 필요해. 그 다음 두 번째 지나는 점 어떠한 점을 지나고 얼만큼 기울어졌는지만 알고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 다시 말하면 1차 함수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했던 y는 ax 플러스 b 이 1차 함수 형태를 이제는 이런 식으로도 바꿔서 이야기할 겁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요렇게 는 0꼴로 바꿔서 말할 거니까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말할게 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사실 얘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고3이 돼서 기하 벡터에서의 법선 벡터라는 표현을 알고 계시면 조금 더 명확해요.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벡터끼리의 내적값도 연산하는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그것까지 이야기하는 건 힘드니까 그냥 편하게 야 1차 있지? 요 y를 이쪽으로 넘겨. y를 이쪽으로 넘겨. 그럼 x 앞에 뭐라고 써져 있고 y 앞에도 뭐라고 써져 있고 상수가 뭐라고 써져 있을 거야. 넘겼으니까 0으로 바뀐 거지? 그래서 는 0꼴로 바꿨어. 이거를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할게 라고 받아들이시는 게 편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이 누군지 알았으면 이젠 뭘 할 거냐? 위치 관계를 이야기할 겁니다. 직선 간의 위치 관계. 예를 들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또 다른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둘의 위치 관계는 어떻게 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지. 또 직선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또 다른 직선이 또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럼 둘의 위치 관계는 평행한다 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겠죠. 안 만난다는 뜻입니다. 하나 더. 직선을 그렸는데 이번엔 또 다른 직선을 그렸더니 이렇게 그려졌어. 이건 뭐라고 말하면 돼? 일치한다 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둘은 같은 직선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둘이 한 점에서 만나. 근데 서로가 수직이야.
이런 경우 직교한다. 수직으로 교차된다. 줄여서 직교한다. 앞에 보시오. 직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각각이 의미할 때 어떠한 조건을 만족하면 다음과 같은 위치관계가 성립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 가장 중요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외우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 공식인데 요거는 내가 지금 써드릴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꼭 외워 오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외워 오세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지 쭉 얘기해 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요 공식은 외워 오세요. 자, 전제 조건. P라는 점이 있어요. 이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L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의 방정식을 는 0꼴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할게. 다시 그림으로 보면 어떤 직선이 있고 한 점이 있는데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됐어? 다시 말하면 이 점에서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에다가 수직으로 내렸을 때, 그때 이 수선의 발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라는 거야. 그 거리를 편의상 D라고 하면 D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AX1, BY1 플러스 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워오셔야 되는데요. 외우는 요령이라면 굳이 얘기하자면 루트 안에 제곱 더한 값이 들어와. 어떤 느낌이야? 피타고라스. 그 다음 X좌표, 한 점의 X좌표를 요 직선의 X값에 대입을 해주고요. Y좌표를 직선의 Y값에 대입한 다음 절대값을 씌운 겁니다. 절대값 씌운 이유는 거리니까 양수로 나와야 해서. 됐나요? 해서 여러분들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다음 시간까지 외워오시면 이제 직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쭉쭉쭉쭉 하면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나의 목표 첫 번째, 다음 주 수요일은 직선을 끝낸다. 두 번째, 다음 주 금요일은 원을 끝낸다.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네? 다 해요. 너 다음 학기에 책 새로 받잖아. 이미 받았나? 한 권이 한 학기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